제 나이가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순자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지금? 얼씨구 뭐야 지금 내가 늙어 보인다는 거야 지금?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지금 나 나이로 꼽주려는 거야? 나는 솔로 29기 연상연하 특집 오늘도 시작합니다. 좋아요, 댓글, 하이프 눌러주세요. 자, 남자 출연자분들의 처진한 선택이 끝나고 나서 2차로 실내 안에서 술자리를 갔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수가 정숙님한테 대화 신청을 하듯이 영식님이 순자님한테 다가갑니다. 자, 광수님 옆에 앉은 순자님에게 영식이 이야기합니다. 저 순자님 다리 아프시면 잠깐 걸으실래요? 자, 근데 왜 광수님이 더 좋아하는 거야 지금?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순자가 지금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광수가 더 좋아하고 있어요. 광수님 설마 아니죠? 이 말을 들은 순자는 굉장히 놀래면서 무덤덤하죠. 그러면서 이제 광수가 우리 영식이 잘한다,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외였습니다. 왜냐면 영식님이 순자님에게 첫인상 선택을 할 때 이때 굉장히 수줍어하고 민망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영식님은 오늘 분량 끝났다, 그냥 본인의 임무 다 했으니 뭐 일찍 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박력 있게 순자님을 불러낼 줄은 솔직히 저도 예상을 못했단 말이죠. 순자님 너무 다리 아프지 않아요? 저는 저렇게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저 순환 안 돼가지고 저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반응이 좀 떨떠름하죠. 시큰둥하죠. 보통 영식이 순자님 다리 너무 아프지 않아요? 저렇게 앉으면 저는 다리 아프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맞아요, 저도 다리 아프더라고요, 다리 저려서 죽을 뻔했어요, 긍정적으로 밝게 맞이해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 고마우니까 나를 불러줬잖아, 먼저 선뜻 용기 내서. 그리고 이미 첫인상 선택도 해줬기 때문에 순자님 입장에서는 미안하지,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옥수님이 광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듯이. 왜냐? 순자님은 영수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반대로 영식은 순자를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을 받은 당사자라면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역시나 그렇게 막 반응이 제가 기대했던, 예상했던, 보통 이제 미안한 여성들이 반응할 법한 그런 반응이 안 나와서 역시나 순자님은 애초에 영식에게 별로 그렇게 큰 마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순자님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여지를 준다던가 혹은 이렇게 막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같이 이동을 하는데 영식이 먼저, 물론 걷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상대방하고 바라보면서 좀 더 앉아서, 왜 앉으면은 좀 더 어때요? 안정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좀 앉아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지금 이거 좀 급해요, 급해.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다. 근데 지금 좀 어디 가서 앉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영식이 에스코트를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순자를 안내하면서 절로 가죠, 저기 앉죠, 절로 갈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할 말만 하느라 지금 그것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때요? 상당히 지금 초조하고 지금 급한 거야. 그리고 이 모습조차도 지금 상당히 어리숙한 거죠. 그래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영식이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자기가 할 말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제 느낌상 제 나이가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들은 순자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지금? 얼씨구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순자 입장에서 이게 지금 연상연하 특집이잖아. 특히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긁히는 게 나이거든.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지금 영식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영식님이 이 지금 대화의 주제를 나이로 이끈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가 이미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괜히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대화 주제를 지금 몰고 와가지고, 물론 순자님에게 나이를 언급해서 불편하게 하려고 했다라기보다 그냥 영식님은 지금 자기 마음이 중요해. 혹시나 순자랑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왜냐면 지금 영식님은 이미 고백을 했어요. 이미 내 패를 다 깠다고. 그러니까 지금 영식님은 거의 뭐 최종 선택에 버금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런 어리숙하고 쑥스럽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한없이 무력한 모습, 사랑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 이런 모습만 봐도 이분
이분의 지금 첫인상 선택은 곧 최종 선택과 버금가는 프로포즈다.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영식님이 사전 인터뷰 때 지금까지 연애 경험 횟수는 몇 번이에요? 저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식님은 여태 살면서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건 물론이거니와 여자에게 먼저 고백을 해본 경험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여자에게 먼저 고백을 해본 경험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영식님이 말하기를 저의 이런 넘치는 이 에너지를 잘 케어해줄 상냥한 분이 이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순자님은 영식님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그런 여자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영수에게 첫인상 선택을 했을 때 이행시를 해달라는 것과 이것도 모자라서 춤까지 춰달라고 했던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상냥한 분하고는 좀 이미지가 멀죠. 오히려 좀 무례한 편에 속하죠. 제 느낌상 제가 나이가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님이 아 그래요? 얼씨구. 근데 아까 술자리에서 순자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남자 나이가 4살 이상 차이가 나면 나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순자님이 아 그러니까 그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서 라고 영식에게 떠보는데, 그러면서 영식님이 굉장히 머리를 만지면서 뭔가 아닌 건가? 나랑 순자님은 아닌 건가? 우린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오해나 이런 걸 없길 바래서.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생길 오해까지도 염려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영식님이 이야기한 게 아마 이때일 겁니다. 1차로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때, 이때 이제 영수님이 순자님한테 근데 남자 나이가 너무 어리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때 순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남자 나이가 너무 어리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그 어린다는 게 그 너무 어린다는 게 그 기준이 몇 살 차이예요? 한 4살 이상? 근데 이때 당시에 영식이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식은 이때 당시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순자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때 4살 이상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이 차이가 4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순자님이랑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예요? 영식님은 지레 겁을 먹은 거죠 지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영식님이 이렇게 지레짐작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영식님 입장에서는 이미 나는 지금 순자 올인이다, 프로포즈다, 내 패를 온전히 다 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겁을 먹는 거예요, 사랑 앞에서.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순자님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칼 맞아 죽어요. 에? 이거는 자기가 지옥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금 영식님이 어리숙한 거죠. 여자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모르니까는 지금 이렇게 본인 감정 지금 불안하니까 4살 차이가 나면은 순자랑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지금 불안하니까 노심초사하니까 지금 순자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너무 급해. 지금 안 물어봐도 되거든. 이건 부르지 않는 것만도 못하죠. 괜히 불렀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지금 순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 순자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 자기가 지금 워낙 불안하니까, 노심초사니까, 혹시나 내가 했던 그런 마음 표현들, 고백했던 거, 프로포즈 했던 거, 최종 선택했던 거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나는 지금 순자 올인인데 본인은 감정은 아마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될까봐 사실 내일 이야기해도 되거든. 지금 아직 나이를 모르잖아요. 오픈이 안 된 상황이잖아. 게다가 그러니까 내일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나이를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는데, 일단 순자님하고 대화는 하고 싶은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의 그냥 사실대로 순자에 대한 마음, 내가 지금 순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순자님에 대한 그런 불안, 걱정, 그런 것들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곧 순자에 대한 마음이고 배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확한 거는 전혀
순자님의 입장을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자, 이 말을 들은 순자님은 기분이 안 좋죠. 왜냐? 뭐야? 본인 스스로 지금 나이가 4살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꼴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를? 뭐야? 지금 내가 늙어 보인다는 거야? 지금?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지금 나 나이로 꼽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한번 봅시다.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나이를. 그러니까 왜 아직 모르는데 나이로 왜 설레발치냐. 안 그래도 지금 나이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보다 좀 많이 어린 것 같아요? 그냥 4살 이상 참 이게 너무 솔직하죠. 원래 남자는 그냥 팩트 기반으로 말하는 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영식님이 여자 경험이 좀 더 많았다라면, 그리고 순자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줬다면 이렇게 확인 사살은 안 해도 되는데, 역시나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4살 이상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곧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순자님이 나를 몇 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신님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죠. 아니, 지금 나를 몇 살로 봤길래 지금 왜 혼자 내가 나이가 많을 거라고, 4살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보여? 역시나 동년배인 송이나님, 이거는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오죽하면 송이나님도 지금 서운해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남자와 여성 간의 차이죠. 남자는 팩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성분들은 감정 위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묻 남녀 커플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싸우죠. 남자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팩트 기반적으로, 여성분들은 팩트 기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헤아려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로 말이죠. 자, 갑자기 이제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잠깐 앉을까요? 일단 시간 벌기는 성공했습니다, 영식님이. 솔직히 말하면 아까 순자님이 도망간 거거든. 나를 몇 살로 보길래. 그만 얘기하죠. 나이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죠. 이런 질문 쓸데없습니다. 도대체 나를 몇 살로 보길래? 라고 이제 화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건데, 역시나 영식님은 고집불통, 지금 자기 감정이 우선시한 거죠. 왜냐? 혹시나 순자랑 잘 안 되면 어떨까? 지금 이 불안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또다시 순자에게 아까 했던 질문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4살 연하일 것 같은데 제가 아예 배제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다. 근데 아까 술 먹었을 때 얘기한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이상의 연하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해왔더니 기준 자체가 단순히 그냥 그렇게 맞춰진 것 뿐이다. 지금도 이제 순자님이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죠. 그니까 순자님, 제가 배제냐고요?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게 딱 잘라서 얘기해달라고요. 지금 사실 영식이 원하는 건 이걸 거예요. 그 조건, 4살 차이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그 조건이 만약에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면, 나라면 그게 나였어도 배제인지 가능성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지금 순자님한테 올인해도 돼요? 그럼 가능성 있는 거예요? 라고 이런 걸 지금 묻는 거거든, 영식 입장에서. 근데 순자는 지금 내가 아까 전에 4살 이상 차이 나면은 좀 힘들 것 같다,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식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4살 이상 차이, 그 4살 이상 나이 제발 나이 이야기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지 말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라고 지금 순자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식님은 지금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영식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죠. 근데 순자가 여기서 영식한테, 근데 있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4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약간 묘하게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네. 왜냐면 아까 전에 이미 나이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하자라고 언지를 줬는데 또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이제 나쁜 거죠, 순자님 입장에서. 자, 순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 남자의 센스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일종의 테스트인데, 여자가 그 남자가 얼마나 센스 있게 답변을 하는지 일부러 살짝 그 남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식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아예 닫힐 수도 있으니까 순자랑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막상 딱 깠는데 4살 이상 차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지금 순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 그런 불안함,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순자를 잃기 싫어서 내가 이 지금 여태까지 표현했던 이 순자에 대한 감정, 마음 표현, 첫인상 선택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연애관이 좀 덜 성숙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나이를 장거리로 대체를 해서 비유를 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장거리는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딱 깠는데 알고 보니까 장거리가 막 4시간이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둘 수가 있으니 자 여기서 또 하나 잘못한 게 뭐냐면 자 확실히 영식님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조급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 지금 계속 순자에 대해서 지금 확인받으려고 하죠. 말로써. 순자님 아까 좀 전에 술 먹을 때 4살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로. 그러면 막상 진짜 저랑 4살 차이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저 올인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계속 여자한테 이 확인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애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뭐 연애를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연애를 좀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여자한테 말로써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여자는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성을 좀 아시는 남성분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아요. 여자의 행동을 보죠. 근데 지금 영식님은 어때요? 지금 계속 순자에게 확답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러면 안 되거든. 설사 여자가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게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식님이 지금 또다시 잘못한 거는 순자에게 말로써 확인받고 싶어 하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여성분들은 절대로 확답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대신 뭔가 시그널을 주죠. 그리고 남자가 자기가 내가 보낸 시그널을 잘 알아듣기를 바라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남자가. 왜냐면 이 여자의 언어를, 시그널을 그거를 기가 막히게 간파를 해가지고 알아야 되거든.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리고 여성분들도 그걸 바란다니까. 알아서 남자가 내 시그널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자한테 꼬치꼬치 캐물어서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하남자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여자가 보는 거죠. 남자의 배포. 이 남자가 진짜 남자답게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영식님이 좀 더 남자답게 하고 싶었으면 진짜 나이 차이가 4살 이상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 그럼 나 그때는 순자님이랑 정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자체가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뭐 순자님이 4살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너랑 나랑 안 된다. 그런 순자님이 내세우는 조건들, 그게 어떤 조건이든 간에 그냥 나는 나에게 솔직하겠다. 내가 가진 그 마음만 표현을 하겠다. 상대가 뭐 어떤 조건을 내세우던 간에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겠다. 내 마음을 그냥 온전히 표현하겠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건 상대방의 몫이고 그 순자님의 몫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그냥 묵묵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서 묵묵하게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내가 막 순자한테 용기 내서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혹시나 물거품이 될까봐, 순자는 안 될까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는 순자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잖아, 온전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순자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나이 때문에 예민한데 지금 그 나이를 벌써 자기 멋대로 선판단을 해가지고 나를 4살 이상 차이 나는 이모를 만들었으며 거기다가 정말 그래버리면 어떡하죠? 순자님? 벌써부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집착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순자님은 안 그래도 지금 영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 더 마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식님의 센스를 보는 건데, 영식님이 차라리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순자님, 농담이고요. 제가 봤을 때 순자님이랑 저랑 4살 차이 나는 거는 그건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 저는 순자님하고 저랑 4살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진실이기 때문에, 저는 꼭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그 단 1%라도 저의 그 불안전함, 단 1%라도 그런 불안전함을 없애기 위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근데 그게 순자님이 좀 기분이 나빴다면은 미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뭐 영수처럼 말도 안 되게 뻔뻔하게, 아니요 그 4살 차이 난다는 게 제가 4살 이상 많을 것 같아서요. 아니 물론 연상연하 특집이라고 했지만 또 모르잖아요. 이 한 명은 연하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다른 여성 출연자분들에게는 연하일지라도 순자님한테는 제가 연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세를 부리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역시나 정직한 청년 이 남자에게는 그런 센스는 보기 힘들었다. 자, 그러면서 순자님이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는 남자 안 막죠 지금. 왜냐면 사실 순자님도 지금 영포클럽이 될 뻔했어. 그나마 지금 영식이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모르니까 막 데이트도 해야 되고 또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또 내가 선택을 못 받고 고독정식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완강한 거절은 안 하죠. 사실 이미 순자님의 마음속에는 영식님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호감이 이미 없어요. 그냥 딱 반응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죠. 그냥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반응 자체가 굉장히 뭔가 영혼이 없고 그냥 대해주잖아요. 그냥 영혼 없고 그냥 사람 대하듯이. 그래서 이제 뭐 그 아까 그 4살 차이, 그게 상대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말에 너무 과하게 의미부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내가 하는 말들은 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막상 상대방이 차은우였어 봐. 그러면 순자님이 4살 차이 걱정하겠어요? 차은우가 4살 차이인데, 4살 차이 이상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순진한 거죠.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리숙한데 이런 모습을 또 보면은 솔직히 순자님 입장에서는 좀 귀여워 보이거든. 그러면은 귀여워서라도 좀 더 잘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막 케어도 해주고 핸들링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식이 순자가 아니라 영자였다면, 영식의 그런 어리숙한 모습을 본 영자님이라면, 그러면 영자님은 아마 그 영식님의 어리숙한 행동이 상당히 귀여워 보여서 거기에 매력에 빠져서 아마 핸들링을 좀 잘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쉽게도 사람을 잘못 골랐다. 확실히 이제 이것도 연애를 좀 많이 해보면서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자연스럽게 이게 습득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소 부족한 거죠 영식님께서. 그래서 이제 영식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 상대방에 따라 다르니까, 나는 그 4살 차이 이상이 나도 나는 허용이 되는 거야? 나는 가능한 거야? 나는 통과인 거야?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말을 안 해주죠. 내일 또 자기소개를 듣고 대화를 좀 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랐어. 솔직히 자기소개 듣고 순자님의 나이를 파악한 후에 그때 해도 괜찮은데, 늦지 않은데 지금 너무 빠르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나이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영식님께서 순자님하고 만나서 대화는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속마음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실수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순자님은 만약에 이 판단이 서게 되면은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애써 영식님을 위하는 척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미 판단이 섰어요. 사실 여기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를 못하죠. 왜냐? 얘기를 해버리면 영식이 다른 여자 선택해버리니까. 그러면 나 빵표 되잖아요. 나 고도정식 짜장면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영식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자기소개 때 나이를
사실을 딱 밝혔을 때 그때 순자님 표정 딱 보면 알겠네요. 순자님 시그널 줘요. 지금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영식님은.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영식님이 나이를 이야기를 했을 때 순자님의 표정이 어땠을지.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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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쿵짝짝 쿵짝 따라리리라라라. 97년생 28살. 저보다 딱 10살 어리네요. 지금 거의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28살 사회 초년생이죠. 딱 남자가 대학교 나왔다가 군대 갔다가 졸업하고 회사 취직하면 딱 이 나이대 되거든요. 사회 초년생인데 결혼까지는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과연 순자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따라란 따라란 따 쿵짝짝 쿵따 나라리리라라라. 뭐야? 자, 별 반응이 없죠? 그냥 마음이 없어요. 자, 순자님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막 다들 막 놀라고 막 어머 어떡해 난리법석인데 그냥 순자님은 그냥 미동도 없이 영혼이 가출했어요 지금. 자, 순자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영식님 본인도 나이가 더 차이 날 것 같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이거 약간 나한테 꼽주나? 이 새끼 뭐지? 일부러 나 지금 매기는 건가? 저한테 첫인상 선택해주고 마음을 표현해준 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나이가 4살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자, 이미 판단이 된 거죠. 이미 결판이 났죠. 사실 나이가 4살 이상 차이건 아니던 간에 이미 영식은 아웃이에요. 없어요. 근데 단순히 이 4살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이용해서 내가 영식을 거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나이를 거론할 겁니다. 이제 순자님은 영식을 최종 선택을 안 해도 될 명분까지도 지금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어때요? 딱 이용하기 좋죠. 도망갈 구멍까지, 도망갈 변명까지도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순자님은 영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설계를 다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순자님 성격에서는 이게 만약에 방송이 아니었다라면 그러면 지금 바로 지금 거절이 나왔을 거거든. 순자님이 사전 인터뷰 때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이면은 바로 그냥 칼 차단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도 이런 성향인데 원래 자기도 원래 같았으면은 영식님 칼빵 바로 영식님 칼 차단이거든요. 그리고 순자님이 보니까는 이 무쌍에다가 두부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오물조밀하고 예쁘장한 얼굴 좋아하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영식님은 두부상이기보다는 아랍상에 가깝죠. 이목구비가 상당히 크고 쌍꺼풀이 짙고 눈썹도 짙고 코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도 이미 순자님의 이상형과는 부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가 봤을 때는 순자님하고 인연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순자님과 영식님이 커플로 이루어질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초대 손님을 불러왔습니다. 자, 나오시죠. 자, 책님입니다. 책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영식님이 순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님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예?